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포비든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이, 다들 재밌게 봤지. 그럼 재밌게 그러니까 안 봤겠어? 재밌게 봤다는 게 그냥 단순히 지난 5라운 마냥 그냥 페이퍼뷰가 재밌었네 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각 매치가 끝나고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첫 경기 뭐 JAS 한 스키군하고 이제 저거 BCCN 저거 우미노쇼타 했던 거도 네. 익스클롭시에서 또 우미노쇼타가 이제 주다스 팩트를 맞고 끝난 걸 가지고 또 투포인터가 뭐라고 약간 하다가 약간 블러드 앤 거치에 내가 따라 나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랬더니 뭐 에디 킹스턴이나 뭐 힐러 요타가 그냥 우리가 대신 나갈게 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막 정리해버린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갑자기 로폰기 바이스하고 이거 FTR하고 이거는 처음에 그냥 이거 제가 예상대로 4대2가 되겠구나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냥 바로 게임이 4대2로 바뀌어버리지 않나. 4대2 핸디캡 매치급으로. 뭐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요소가 되게 재밌었어요. 예. 저기요? 죄송합니다. 얼음 먹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도 경기는 전체적으로 봤는데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쉬웠다. 첫 번째, 먼저 아쉬운 점? 저희가 예상했던 정말 최상의 결과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맞는 결과가 나오진 않아서 AW와 신일본이 모두 그냥 안전한 선택을 했구나. 물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좀 이따가 있습니다. 가서 네. 얘기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안전빵.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연결돼서 얘기하는 끝나고 선수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 부상병동. 예. 이제 포비든도 얘기하고 저희가 잠깐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블러드 앤 거츠에서도 몇몇 선수들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AW 입장에서는 경기를 잘 치렀지만 후폭풍이 너무 컸다. 약간 몇몇 선수들은 안타까움 혹은 네. 이거 경기 괜히 한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좀 불만 섞인 반응? 끽해봤자 1%밖에 되진 않겠지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AW는 이미 토니칸 회장이나 몇몇 이제 뭐 크리스토퍼 다니엘스가 밝힌 대로 쇼매치의 연간의 출전 경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경기까지만 다크 엘리베이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몇 경기까지만 뛰고 일정 경기 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선수들이 너무 열의가 지나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토니칸이라든가 몇몇 제리코라든가 뭐 케니라든가 몇몇 선수들이 그냥 뛸 수 있을 때 뛰고 쉴 때 쉬어라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이 조항을 제대로 쓴 사람은 안타깝게도 팩밖에 없어요. 왜? 팩은 여러 이유 때문에 런던에서 미국으로 오질 못했거든. 그러니까 팩밖에 이 조항을 제대로 쓰질 못한 거야. 나머지는 다 미친듯이 거의 한 주에 한 번꼴로 나왔을걸요? 지금 이제 부상병로 해당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애덤 콜하고 카이오라이, 얘네는 거의, 저도 지금 AW 유튜브 보면은 얘네는 난입이든 아니면 일반 출연이든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나왔어요. 내가 뭐 약간 걱정됐죠. 지네가 약간 좀 오버페이스를 했어 확실히. 그러니까 곧바로 슈퍼상병단 2명이 들어갔지 벌써 바로. 그러면 저게 의욕이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과한 것도 맞고 의욕이 과한 것도 맞고, 또 그만큼 모르겠어, 자기가 좀 그 전 어디 단체에 대한 아쉬움을 좀 약간 여기서 푸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FM을 즐겨 하는데 지금은 토트넘을 하고 있어요. 네. 제발 한국이면 토트넘 합시다. 어떻게 보면 주력은 해리 케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니까. 흥민손. 근데 한번 게임을 운영하다가 흥민손이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코치진의 이 조언이 던져졌어요. 띠링. 그래가지고 제가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많이 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돌아오는 주에 너 체력을 위한 거니까 그 경기들만 쉬어라. 자, 여러분, FM 이야기입니다. 네, FM 얘기예요 이거. 안 쉬겠다 본인이. 비빙. 안 쉽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제안을 던졌죠. 오케이, 그러면 풀로 뛰지 않겠다고는 약속해줄 수 있냐? 90분 전체를 뛰지 않겠다고는 약속해줄 수 있냐? 교체 출전. 교체라도 출전시켜 줄 테니 그것도 출전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것도 싫대. I don't wanna bench warmer. 그래서 지금 딱 AW 제작진들이 카일과 애덤 콜을 보니까 이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날도하고는 다르네. 뭐라고? 날도하고 다르다고. 날도하고는 다른 거지. 자기는 90분 풀 경기를 다 뛰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출전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체력 떨어진다 그러면은 가끔씩 교체해줄 법도 있긴 한데 부상당하는 거 아니고서는 계속 뛰고 싶어 하니까 내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요 말이지. 아, FM의 손흥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FM의 손흥민이요. 참고로 골 넣으면은 교체시켜주고 오. 약간 골을 못 넣었다 그러면 약간 90분 풀로 출전시키기는 하는데 이게 마약 같아요. 네, 마약이에요 마약.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뛰고 싶은 이 의욕이 계속 있고 어떻게 해서든 출전시켜주기를 바라는데 이쪽에 토니 칸과 이제 제작진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약간 그쪽에서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번에 약간은 좀 과한 의욕으로 인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부상병동. 네. 근데 케이지 매치 평점은 만족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일단은. 그만큼 팬들의 일단 배고픔은 채워졌어요. 확실하게. 배고픔이라 그런 것은 한동안 그런 연합전이 없었잖아요. 미국 단체든 일본 단체든. 그나마 일본 단체가 연초에 레킹으로 신일본 대 노아 오랜만에 했지 한번. 아니 근데 정말 그런 연합전이라는 그런 배고픔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만족되는 결과들도 있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오렌지 캐시디와 위로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멜처 평점으로도 5성을 딱 찍었거든요. 아니요. 수정됐어요. 4.75. 어쨌든 명경기를 맞았어요. 오렌지 대 위도 스프레이는. 명경기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팬들의 볼거리는 충분히 제공을 해줬다.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케이지 매치가 얼마나 나왔냐면 9.28이 나왔어요. 9.28 나왔고 375명 투표한 사람 중에 10점 만점 준 사람이 192명. 절반 넘게. 9점은 처음 아닙니까? 예전에도 나왔었지. 아니 올아웃에서 한번 9점 나왔잖아요. 작년 올아웃에 9점 나왔지. 작년 올아웃에 올해를 기점으로 따져봤을 때는 올해 시즌 9점은 처음이지. 더블 어너띵도 8점인가 7점인가 어딨습니까? 그나마 비슷한 게 해리 너셀? 떡더비로 넘어가면 그렇죠. 해리 너셀. 코디가 완전 무쌍 찍었던. 그거 전체 평점이 몇 점이에요? 케이지로? 해리 너셀 근데 해리 너셀 전주였잖아. 쇼 전체는 점수가 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코디 대 세스는 5성이고 9점 몇이 맞는데 쇼 전체가 9점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케이지 매치 평점으로는 포비든 도어의 거의 모든 경기들이 엔간에선 6점이 넘어갑니다. 제일 낮은 게 썬더로사의 토니 스톰이 제일 6.43으로 낮고 엔간한 건 다 7점 넘어가요. 그만큼 뭔가 팬들이 되게 배고팠다는 게 많은 거고 특히 위로스프레이 대 오렌지 캐시는 9.11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레슬링에 대한 배고픔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팬들의 맞아, 그것도 진짜 있는 것 레슬링.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경기 2개는 일단 좀 나중에 빼놓고 2개였다고? 네, IWGP 월드 헤비하고 이제 IW 잠정. 신일본 쪽 메인 이벤트가 이거고 AW 메인 전정 이벤트가 그게 있었으니까. 타나시대 목소리가. 그러면 그럼 그 2개 빼고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저는 역시 잭세주의 상대로 누가 공개될까. 그게 그게 원래 쇼 전부터 많은 팬들의 좀 궁금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미국 레딧 스퀘어 서클에서도 그럼 이거 먼저 얘기하면서 네. 시작을 합시다. 그럽시다. 데니얼슨이 자기는 뇌진탕 부상 때문에 메디컬 팀이 나가지 말라 했다. 그쵸. 무릎이나 다른 그쵸. 이제 잔부상들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BCC도 못 가고 블러드앤 거츠도 못 뛴다. 대신에 내가 내 대신 나갈 선수, 그러니까 챔피언 대선수를 뽑아놨고 그 선수가 BCC의 새 멤버일 거고 그 사람은 이미 리걸이 이미 데려왔다. 라고 그 전주에 마이크를 털면서 미국 팬들이 겁나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BCC는 여기서 블랙풀 컴백 클럽. 네. 레슬 해병 클럽이라고 하던데 푸켓에서는 해병대 출신이니까 다 뭐. 아니죠. 레슬 꼰대 클럽. 레슬 꼰대 네, 레슬. 하여튼 블랙풀 컴백 클럽. 그래서 BCC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유력 후보가 2명 정도를 일단 거론이 됐었죠. 압축이 됐었죠. 일단 한 명은 자니 가르가노.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전 세자로. 현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 왜냐면 본명이에요. 네, 본명입니다. 본명이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세자로라는 이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세자로가 본명인 것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2주 전에 이 포비든 도어 얘기를 할 때는 직전 상황. 이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2주 사이에 이 뇌진탕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지속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경기가 벌어질 줄은 아마 그때까지도 정해지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잭 세이비어 주니어가 이제 대놓고 이제 스트롱 방송에서 화를 냈죠. 데니얼 브라이언스는 왜 지 몸 관리 하나도 안 하냐면서 왜 자기랑 붙자 이런 식으로 나는 데니얼 브라이언 붙고 싶은데 왜 지가 몸 관리 못 해가 약간 슈퍼로봇 쓰고 털고 결국에 다이너마이트 잭 세주가 또 튀어나왔어요 실제로. 네. 그 전주 다이너마이트야. 근데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자니 가르가노나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가 후보가 올랐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서 옆에 떡더비 상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르가노는 100%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왜? 왜냐면은 그 사이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빈스 맥맨이 회장 자리에서 내려가고 대신 스테파니 맥맨이 자리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ESPN 뉴스 보니까 트리플 H가 일단은 저기 제작진직으로는 일단 사실상 일시복귀를 하긴 했다는 얘기가 떴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센터와 NXT 가가지고 아임팩 내가 돌아왔다라는 뉘앙스로 선수들 앞에서 또 연설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약간 NXT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 이제 그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에 하게 되는 거에 일정이 약간 그 쇼매치 이런 게 구성이 약간 바뀌었다며요. 그거에 삼치하고 쇼니 이제 조금씩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다음 방송에 얘기하겠습니다. NXT 그 네.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 관련해서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트리플 H가 키워놓은 유산이 NXT인 거고. 가르가노하고 치안파가 그 중에 더 그렇고 양아들 EW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와 비스트가 했던 얘기를 합치면은 가르가노는 트리플 H의 어떻게 보면 양아들이에요. 치안파와 더불어서 그 DIY도 결성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NXT는 트리플 H가 만들었던 브랜드의 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더스티 로즈가 만들었던 FCW랑 옛날에 빈스가 터프이너 부속을 내놨던 NXT를 합쳐서 만든 게 그 NXT인데 그거는 이제 37 리갈 쇼니죠. 그 유명한.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어떤 식이 정립이 돼 있냐면 이렇게 되면 자니 가르가노는 좀 더 간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가르가노는 일단 간을 보면서 이번 AW에는 참전을 안 할 것 같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참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내 어떻게 보면은 트리플 H의 세력이 커진 상황에서는 야 안 간다. 그럼 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세자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하면은 리걸하고 물론 이제 뭐 지금 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리걸 따라 갈 사람이 있긴 할까? 약간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예 팬들이 그런 언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 그 사람? 에이 그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미국 안에서도 뭔가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러고 나서 잭세주가 먼저 등장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윌리엄 리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데려왔다 새 멤버. 그러고 이제 윌리엄 리걸이 들어가고 나서 나왔던 음악과 테마가 나오는 순간 유나이티드 센터가 뒤집어졌죠. 이제 새로운 음악을 갖고 나온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 딱.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경기는 신일본의 잭 세이버 주니어 대 AEW 예. BCC 멤버인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 전 세자로가 됐던 건데 약간 이 경기 이후로 잭 세이버 주니어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 힘만 뎁다 센 애를 데려와가지고 나하고 경기를 붙이면 어떻게 하냐라는 식의 불만조를 내뱉었어요. 근데 이게 잭세이버 주니어가. 이거는 나중에 신일본 얘기해서 왜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지연 클라이맥스 좀 약간 배정이 되는데 일단 이거 지연 클라이맥스 대진표는 저번에 승타에서 가져온 거를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클라이맥스 얘기할 때. 네. 그러면서 나는 절대 앞으로는 미국에서 안 뛸 테니 포비든 도어를 만약에 다시 하든 뭘 하든 나 부르지 마라. 브라이언 다니엘슨 나랑 붙고 싶으면 네가 영국이나 일본으로 건너와라 이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진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은 약간 클라우디오 카스타놀리의 그 예전부터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힘센 캐릭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캐릭터는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힘을 위주로 테크니컬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좀 돋보였다. 뭐 그 유러피안 어퍼컷 같은 그런 기술? 네. 그러니까 엄밀하면은 그런 거라든지 자이언트 스윙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ROH나 치카 시절에 좀 약간 그 클라우디오로 느낌이 돌아온 느낌?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우리가 일단 세자로도 우주 저 멀리도 뭔가 보내버리신 느낌이 약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잭 세이버 주니어는 본인의 그 방식대로 경기를 풀어냈던 느낌이고. 그 약간 전송 약간 캐치레슬링 스타일에 가까워. 네. 근데 원래 같았으면 브라이언 다니엘슨하고 그 캐치레슬링을 체인 공방, 그 체인 공방 한 보는 건데 계속 해보고 싶었던 모양인데 클라우디오 카스타넬리라는 갑자기 복병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풀어내긴 했지만 그게 잘 안 풀린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그러면 잭세주 입장에서는
나는 불만족한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잭스주 입장에 불만족할 만도 해가 이건 각본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움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뭔가 브라이언 다니엘슨하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옛날 뭐 ROH나 그 약간 프로그레스 영국 쪽 그 프로그레스 이런 데서 볼 법한 진짜 순수하게 그냥 체인만 계속 체인 레슬링만 오브직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서로 엎치고 뒤치고 엎치고 뒤치고 엎치고 뒤치고 막 슬램 나오고 막 스프렉스 나오고 뱅뱅뱅뱅 돌고 막 구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뺨 한번 시원하게 뺨 한번 짝 때리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말 그대로 아기자기한 공방을 계속했을 텐데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막상 클라우디오 이런 거는 아무래도 미리 다 선수들은 알고 있으니까 각본 다 전달받으면 그런데도 뭔가 잭세주는 뭔가 만족을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경기하고 싶었던 스타일을 못 풀어내니까 풀기는 풀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진 못했지. 다 발산을 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마이클 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경기인 거지. 다만 팬들 입장에서는 겁나 신난 경기였고. 그러니까 팬들이 좀 보고 싶어했던 거는 WWE에서의 그 세자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 확실히 그 치카라의 레전드로서의 뭐 CZW나 이런데 막 PWG에 나왔던 그 인디의 레전드였던 클라우디오가 보고 싶었던 거지 세자로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떠한 선수가 AW 딱 들어서 경기를 뛴다 했을 때 이렇게 환호성 많이 나온 건 펑크 이후로 오랜만이야. 작년 올아웃 때 펑크만큼의 함성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로 이거는 뭔가 포비든 도어에서 나올 장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어쩌면 이런 이 무대를 위가 맞을 수도 있겠다. 유나이티드에서 시카고니까. 그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 경기는 클라우디오 카스타뇰리가 이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기가 일단 이거는 마무리가 돼요. 네. 그럼 경기 내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 이거네. 아, 경기 네. 내적으로도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AW 팬들 보기에는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분명 잭 세이버 주니어도 그렇고 데니얼 브라이언스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쇼매치 했으면은 조금 AW 팬들이 보기엔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신일본 팬들의 경우는 잭 세이버의 스타일을 아니까 또 아기자기한 체인 공방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가끔 반칙도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게 막상 AW 포함해서 미국 팬들한테는 조금 이게 뭐야 싶은 경기인데 클라우디오는 그 느낌이 아니잖아. 테크니컬하게 하면서도 중간에 이제 그렇게 막 파워하면서도 가끔씩 코미딕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마이클 황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잭 세이버 주니어의 경기 스타일을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올드스쿨. 아니 떡더비의 옛날 그 누구지? 브루저 웨이트. 부치. 현 부치. 걔 뭐였지? 어쨌든. 야 잠깐만 부치로 끝나면 안 돼. 부치로 끝나면 안 돼. 부치 제발. 아니야. 부치 아니야. 부치 아니라고. 근데 아니요. 그 건치 이빨 걔였잖아. 이러고 피트던. 피트던. 근데 그래, 아니야. 피트던. 내가 보기엔 피트던보다는 오히려 월터에 가까워. 월터 근데 왜냐면 저는 철저하게 올드스쿨이에요. 잭세주는. 그러니까 올드스쿨이 맞긴 한데 약간 월터하고 피트던을 섞어놓은 그런 형태의 레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구는 작은데 약간 꺾기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하고 조르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비스트가 캐치 레슬링 스타일은 철저한 영국식. 예전에 그 우리 강의를 통해 얘기했었던 9.99달러 그 부커진의 방? 부커진의 방 거기서 얘기했던 그 체인 레슬링 캐치 레슬링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에서 가장 잘 풀어내는 선수가 잭 세이버 주니어인데 야 그것도 3년 전이야 벌써. 근데 이게 구세자로한테는 안 통했다 이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자로도 옛날 유러피언 어퍼컷이라든지 뭐 어퍼컷 계속해서 날리고 뭐 자이언트 스윙 같은 거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을 약간 샤프스터로 끝내려는 기미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덩치도 맞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올드스쿨을 고집하는 사람 대 유럽 쪽에 테크니컬을 구사하는 사람의 경기를 보다 보니까 상성이 어느 정도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야 재밌다 이거였던 거죠. 근데 만약에 비스트의 얘기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무슨 얘기였냐, 만약에 잭 세이버 주니어처럼 진짜 올드스쿨만 하는 사람 vs 그거에 맞춰서 경기를 하는 브라이언 다니엘슨이 경기를 했다. 그러면은 지네들은 재밌어. 올드스쿨 대 올드스쿨이니까. 근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 김 빠진 콜라인 거지. 근데 김도 다 빠진 콜라가 아니야.
애매하게 빠진 나는 좋아하는 콜라. 문제는 한 70% 60% 남아있는 콜라. 음. 그럼 이거는 애매한 거지. 예. 이걸 콜라가 맛있는 건지 김이 있는 건지 탄산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취향에 맞는 사람은 확실히 맛있다. 환장하는 경기고. 근데 이제 클라우디오 카스타뇰리가 브라이언 다니엘슨을 대체함으로써 어느 정도 상성이 맞는 매치가 만들어진 거고, 이게 미국 팬들, AEW 팬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남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잘 나왔고 평점도 4.5. 이 중에서 제일 높아요. 9.11 KG 매치. 그거는 위도 스프레이드 대 오렌지 캐시디고. 그 죄송합니다. 다음 8.54. 8.54네요. 제가 네. 눈이 제대로 안 보였네요. 알겠습니다. 8.54였다라고 합니다. 네. 자, 제 쪽에서 클라우디오 카스타는 네. 너무 이름이 부세자로! 부세자로! 팬들이 그냥 클라우디오로 부르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렇죠. 네. 그렇게 갈게요. 클라우디오. 클라우디오와 클라우디오 잭세주의 네. 경기를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디오가 AEW로 왔다라는 것까지 딱 했고요. 네. 이제 스타일스가 뽑은 경기를 가야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으니까. 아니요, 13분밖에 안 했어요. 신한경 얘기를 생각보다 알뜰하게 논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너 테이크스 올 매치. FTR 대 유나이티드 엠파이어 앤드 로pongi 와이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FTR이 그냥 깔고 얘기할게요. FTR이 승자이긴 하지만 제일 돋보였던 선수는 캐시 윌러예요. 그 중에서도. FTR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의 경기 시간이 16분 19초.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났고. 근데 그 중에서 거의 7분 동안 혼자 캐시 윌러가 약간 끌어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덱사우드가 경기 중간에 슈프상이 좀 약간 의심되는 장면이 났고 이후에 살짝 부상을 입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팀 기술을 거는데 이 팀 기술을 걸다가 덱사우드의 어깨 쪽이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깨 쪽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살짝 보차가 난 것 같았어요. 예. 너무 링 바닥을 너무 정면으로 찍어내리는 바람에 이제 링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상태를 살펴보다 결국에는 치료받는 쪽으로 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안 또 계좌 또그 사이를 또 로pongi 바이스가 계속 이제 막 유의하고 이제 붙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시간 끌기에 들어갔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맨 처음에 비스트가 얘기했던 4대2. 전형적으로 이제, 팬디캡 경기가 이어지는데, 4대2에서 약간은 3대2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거를 메우고도 남을 만한 게 캐시 윌러였다. 그리고 솔직히 하면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하필 4대2 구도였을까 생각했는데 확실히 캐시 윌러, 덱사우드, 그레이트 호칸, 제프 콘만 섞이는 것보다 노장 2명, 그러니까 로키 로메하고 또 프렌치 파이터 베테랑들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했던 베테랑들이요. 베테랑들 2명이 시간을 끌어주니까 그래도 그림이 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면은 이 노장들이 핸디캡으로 떠주면서 누구의 위상이 올라갔냐면 그레이트 호칸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실질적으로는. 맞아요. 왜냐면 그레이트 호칸은 이제 막 레귤러로 된 지 1년, 이제 1년 반 돼가는 존재고 신입은 레귤러 승격된 지는 지난번 랭킹 때 올라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분명 FTR을 띄워주는 경기 같은데 경기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4대2, 3대2로 받고 있는 상황을 오칸이 계속 뚫어내면서 야 뭔가 이거 오칸 띄워주는 매치가 되는데? 분명 이거 유이가 질 것 같은데 분위기상 핸디캡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마 마이크랑은 경기를 거의 대부분 안 봤을 거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유나이티드 엠파이어의 멤버는 그레이트 오칸하고 제프콥인데 제프콥이에요. 근데 그레이트 오칸은 약간 옛날 몽골의 칸 같이 생겼고 네 진짜 몽골 제국의 왕자 막 이제 실제로 트위터 이게 얘기해요. 짐은 이러하니라 약간 그거 그리고 제프콥의 경우에는 ROH 예전에 때 많이 뛰었었고 ROH 때부터 뛰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프콥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뛰던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에요. 네, ROH 때문에 경기 길었으니까. 베레타나 뭐 로메로에 비해서는 좀 짧아도 짧긴 해도 베테랑인데 그레이트 오카는 끽해봤자 이제 막 레귤러로 올라온 지 1년 반 된 이제 막 그건데 완전 막내인데 여기 경력에서는 제일 막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어버버 할 수는 있어요. 어버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본인의 능력대로 이거를 잘 끌어가면서 그러니까 돋보이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거죠. 제일 많이 보여줬던 건 누가 봐도 캐시 윌러긴 한데 여기 순위에서 따져봤을 때 1위는 저는 캐시 윌러. 캐시고 2등이 오칸이었어요. 숫자로 따지자면. 아니 저는 약간 한
3등, 4등. 3등, 4등인데 그래도 6명 중에서 3등이면은 꽤 높은 수치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할 거 다 보여줬다. 이번 미국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건 숫적으로 따지자면 오칸 입장에서 경험치가 많이 들면 지금 봐봐요. 로키 로메오하고 트렌트 바레타 어차피 뭐 로키 로메로는 숫적으로 자기 엄미하면 스승 같은 거 존재고 또 노계도장에 스승 그죠. 같은 존재고 트렌트 바레타도 엄미하면은 그 스승의 친구이자 한때 카오스의 그거 노장이었고 제프컵도 노장이고 캐실러하고 덱사우도 노장급은 아니어도 이미 거기는 이미 그 단체를 겪어온 베테랑들이고 근데 그 베테랑들 사이에서 많이 배웠을 거라 봐요. 이거는 그레이트 오칸한테는 확실히 경험치 습득을 위한 그냥 퀘스트 중에 하나였을 뿐일 거고 캐시 윌러한테는 향후 정말 나중에 약간 싱글레슬러로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이번 경기가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경기 후라든가 후 각본까지 보면 일단 IWGP하고 ROH 둘 다 가져갔고 FTR이 네. 그리고 이제 이후 익스클루시브 영상으로 FTR은 카오스에 가입했습니다. 잠깐만. 그 AW가 아니라 ROH 챔피언하고 트리플레아 그리고 IWGP. 네, 벨트 3개 가져갔고 3개나? 네. 네. 위너 텍스 올 매치였으니까. 네. 그리고 IWGP는 일단은 가져갔기 때문에 향후 신일본에도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리고 FTR은 그러면서 카오스 가입을 확정냈습니다. 아. 네. 야, 오카다 옆에 FTR이라고? 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단 이 경기도 FTR이 일단 이기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ROH 챔피언, 트리플레어 챔피언, 그리고 IWGP 챔피언까지 모두 다 3벨트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 비스탱님이 계속 얘기했던 이게 하반기 각본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게 그렇죠. 일단 FTR은 이렇게 되면 이제 카오스 소속으로 신일본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일단 당장 그 ROH 쪽 그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데스포더 디스아너 그 8월에 이제 토니칸 이후에 발표한 거기 ROH 페이퍼뷰 거기서도 경기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네. 왜 못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네 트리플레아가 멕시코였죠. 네, 트리플레 멕시코인데 이거는 좀 그러면- 약간 뒤에 얘기할게요. 멕시코 관련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FTR이 지금 앞으로 ROH 소속인데 네. 이제 일본에도 갈 수도 있고 멕시코에도 갈 수도 있다 이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FTR만 혼자 바빠진 거예요 지금. 한때 케니가 걸었던 이른바 케니 투 벨트인가 케니 3벨트인가 아무튼 그 로드를 똑같이 걸었다 보시면 돼요. 예. 맞네. 케니도 3벨트였네요. 임팩트 그렇죠. 챔피언, AW 챔피언, 트리플 챔피언. 그러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야. 제발 큰 부상 좋은 없기를 건가? 기원합니다. 뭐 본인들에게 좋은 거죠. 본인들은 좋은데 본인들의 체력을 감안하면은 몸 좀 사려라 느낌. 지금 실제로 저희가 덱사우드는 앞에서도 예. 말씀드렸지만 그 덱사우드 선수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상을 입었고요. 몇 주 동안 지금 출전 자제하라고 지금 메디컬 팀부터 받았어요. 진단을 이미. 그런데도 이번 브런덴 거치에 나와가지고 경기를 또 뛰었고요. 테이핑만 하고 어깨 테이핑만 하고. 알겠습니다. 이 경기 케이지 매치 7.71 나왔고요. 매차 평점 4.5 나왔습니다. 나왔다. 자 이제 메인들 한번 여기 풀어봅시다. 맨 먼저 코메인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높은 평점을 받은 경기 중에 하나니까 네. 위로 스프레이와 오렌지 캐시디 네. 이 경기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아니 위로 스프레이는 100kg 왜 오버 해가지고 증량했다 그랬죠. 네. 지금 이제 네버급하고 똑같죠. 헤비도. 근데 그러는 거 보면은 약간 무브먼트는 약간 죽었는데 저 많이 좀 둔해지긴 했죠. 옛날 날라다 경량급하고 막 주니어 네버 뛰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둔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윌은 윌이다. 네. 이거 야쿠르트 건 거 아니에요. 위에는 윌이다 이거 아니야. 윌은 윌이다. 그리고 확실히 윌이 지난번에 슈프상으로 좀 고생했던 시절하고 좀 증량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악역으로 바꾸는 사이에 무브셋을 살짝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까지만 해도 에어리를 이렇게 딱 치고 그런 다음에 오스커터에서 공중기를 많이 남발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뭐죠? 그 킹핀 컷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딱 이거 손날치기도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타격기 기술을 피니시를 섞으면서 윌이 이제 좀 약간 증량된 자신에게 뭔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경기 사이콜로지를 좀 맞춰가는 느낌? 최적화를 시킨 느낌 이제 좀 그러니까 와서. 예전 같았으면은 거의 세계 3대 하이플라이어 해가지고 그 지금 저기 떡더비에 어딘가에 계신 우리의 저기 퓨마 프린스 퓨마 리코셰? 리코셰? 네, 리코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윌 오스프레이. 그리고 하이플라이어 계열로 옛날에 에이드리언 네빌. 팩. 지금의 팩. 예. 3대 하이플라이어. 네, 3대 하이플라이어 계열이었는데 약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리코쉐 빼고는 거의 다 증량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팩도 증량을 했고 그쵸. 위로 스프레이도 증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브셋을 맞추다 보니까 옛날같이 그 하이플라이어에 대한 이런 갈증은 좀 더 저희 팬들의 보는 갈증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말라 하게 됐지만 제발 오스커트 한 번만 더 해줘 이런 느낌은. 네. 근데 몸 다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 차라리 저게 더 나을 수도 그래 있겠다. 차라리 그냥 킥피커다 그냥 툭 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캐시디도 캐시디했다. 오렌지했다. 확실히 오렌지 캐시디 그 특유의 약간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이제 각 잡고 경기를 풀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오렌지 캐시디의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정말 끝판왕. 웃길 때 웃기지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오렌지 주스 파워가 발동되면 약간 옛날 헐크 약간 그거를 팬들이 진짜 그렇게 해야 되고 오렌지업이라고. 약간 그 오렌지업이 되면서 주머니에 손을 탁 넣는 순간 그 뭐랄까 그러니까 진짜 그 옛날 그 프로레슬링 보던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헐크업이 되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와장창이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랜디 세비지도 갑자기 지 선글라스 끼던 게 툭 튀어나가면 이제 그 랜디 세비지 눈깔이 변하면서 이제 그 막 날아가던 그 시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당히 섞여진 하이플라이어들의 매치 그리고 적당히 섞여진 타격기들이 뭉쳐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고 어느 정도 타격감이 보여진 매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최고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가장 테이스티에 맞는 매치다? 메인 빼고 보면은 정말 이 경기는 정말 꼭 빨아요, 그냥. 그냥 입맛에 맞는 매치는 이게 제일이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신일본 한정으로는 좀 뒷각본에 영향을 줬는데, 이제 여기서 윌이 이제 어떻게 돼서 이겼잖아요? 거기서 킹핑컷을 씹어가지고 결국 오스커트로 끝내더라고, 결국에는. 네. 야, 그러니까 미국 팬들이 만족하는 결과, 그러니까 오스커트 한 번만 더 써줘. 근데 진짜 오렌지 기상대 오스커트를 쓰네? 그러니까 미국 팬들은 막 하고 있고 이게 되는데, 끝나고 또 이제 그 오지 오픈이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유나이티드 엠파이어가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오던 인물에서 사람들이 와를 외쳤습니다. 그 신일본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시바타 카츠요리. 시바타 카츠요리. 그러니까 맨날 비스트가 얘기하는 신일본의 신토온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타나시 히로시 나카무라 신스케 그리고 시바타 카츠요리. 네. 그 중에 한 명이 시바타 카츠요리인데 그리고 지금 또 스트롱에서는 또 LA 도장 그 밭에서 LA 도호 팀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죠. 스테이블 형태로. LA 도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시바타 카츠요리와 오렌지 캐시디가 참 풀어내는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감명 깊었다? 시바타 카츠요리가 서면 오렌지 캐시디 공격하려나 하는데 갑자기 뭔가 서로 이렇게 페투페를 하더니 오렌지 캐시디가 자기 선글라스를 해서 탁 씌워주고 요거 그리고 그 특유의 트레이드 포즈 이거 날려주고 그 다음에 본인은 나가요. 오렌지 캐시디는 나가요. 그리고 링에는 시바타 카츠요리가 남는데 선글라스를 계속 쓰다가 한 번 벗더니 그냥 다시 쓰고 나가는 걸로 그 장면은 마무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스트롱을 보면은 이제 오지 오픈하고 이제 그 LA 도조의 그 나리타렌하고 이쪽 몇몇 그 미국 쪽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충돌할 것으로 바로 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윌 오스프레이하고 오렌지 캐시디 경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번은 넘어갈 법도 했는데 왜냐면은 IWGP US의 경우에는 스트롱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AW로 넘어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설마 이건 지원 클라이맥스 약간 염두에 둔 걸까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원 클라이맥스에서 일단 윌도 출전하니까 이번 지원 클라이맥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오렌지 캐시디가 이겨가지고 AW에 IWGP US 챔피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그렇게 가져간 건 존 목슬밖에 없어요. 그죠? 목슬하고 아처까지 2명이구나. 아처도 가져간 지. 존 목슬 랜스 아처로 해서 AW가 신일본을 IWG 가져간 건 2명. 근데 그러면은 설례를 또 만들어내니까 그거요. 좀 그거는 좀 제작진 입장에서 조금 아니었다라는 건. 약간 거리 낄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결과가 오히려 더 맞는 경우일 수도 있죠.
게다가 또 왜냐면 또 IWS의 경우에는 각본상으로 일단 지금 슛적으로는 지금 주스 로빈슨이 맹장력 때문에 좀 쉬었는데 그죠. 이러면서 스트롱 제작진이 각본을 어떻게 재밌게 만들었냐면은 로크 로메로가 주스 로빈슨이 벨트를 반납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각본이 지금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위대 다음 상대 주스 로빈슨인 것 같고 주스 로빈슨도 일단 지원 클라이맥스에 출전하니까 아무래도 오스프레이하고 주스가 일단 충돌하면 이후에 이제 7월 이후에 지금 신일본이 바로 진행되는 게 지원 클라이맥스 다음이 킹 오브 레슬링이죠. 디스톡션인가? 디스톡션 때 아마 충돌할 수도 있겠네요. 위다고 또 주스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 그런 거를 위해서면은 현 챔피언인 주스 로빈슨 과 잠정 챔피언이 위로 스프레이의 충돌. 그러니까 네. 일단 물론 신일본 각본상은 일단 박탈 처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도전자가 주스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쵸. 본다면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뺏기는 거는 아니었겠다 싶을 수도 있죠. 그러네요. 주스 대회 또 윌도 워낙 빅매치니까 신일본 팬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US 챔피언 위로 스프레이 대 오렌지 캐시디 오렌지 캐시드는 위로 스프레이가 이긴 걸로. 오스커터로 끝장내는 걸로 이겼고요. 네. 그리고 메인. 이제 메인 중에 하나 얘기하죠. IWGP. 네. 저는 솔직히 이게 잠깐만, 이거에 대한 프로메탈러님 댓글 하나만 읽고 넘어가죠. 네. 사실 프로메탈러님이 댓글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예.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다시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메탈러님이 댓글을 남겨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그리고 배드뉴스 성진님도 똑같이 얘기해주신 게 뭐냐면, 이 둘의 경기는 열리지 않고 최소 트리플 스렛. 그런 방식의 경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트리플 스렛이 뭐야? 저희 그때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이너마이트 AW 하이라이트 거 보고 저는 나 또 성진님한테 혼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진님 예상이 적중했네. 그 음악이 튀어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다이너마이트 마지막에서 무슨 장면이었냐면 이제 제이 화이트가 핵맨 페이지를 공격하고 애덤 콜이 이제 그거를 막 돕는 듯 하다가 그러면서 제이 화이트가 얘기를 해요. 너도 내 상대 아니야, 이 새끼야. 왜냐면 너 핵맨한테 졌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 컨텐츠 그러니까 났잖아 라고. 이제 둘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핵맨 페이지를 더 공격하려는 순간에 이제 신일본에서 도네비를 뿌리는 오카다 카즈치카가 나오면서 단숨에 이 경기는 방송 후 나온 발표 페이탈 4웨이 페이탈 4A로 바뀌면서 1대1대1대1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심 바랬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오카다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오카다 엔딩보다는 핵맨 오카다 대 핵맨을 이 페이투페를 해가지고 경기 싸우는 거를 약간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제이 화이트나 애덤 콜이 방해를 하면서 약간 제이 대 애덤 콜로 약간 약간 구도가 바뀌어가는 느낌이 들었죠. 예. 그리고 초반 구도는 딱 그 AW와 신일본의 선역 vs AW와 신일본의 악역 구도여서 처음에는 2대2처럼 사운드 하면서 예, 그래서 애덤 콜과 페이지가 싸우고 오카다와 제이 화이트가 싸우고. 근데 확실히 그러다가 막판에서 연칭 다 뒤엉켜서 난장판이 되다가 결국 제이가 마지막에 스위치 블레이드 성공하면서 바로 피냈죠. 네. 근데 확실히 오카다를 보면서 오카다도 나이가 많이 먹긴 했어. 그 탑로프에서 드랍킥을 하는데 그 옛날 오카다 특유의 그 드랍킥 있잖아요. 탁 치고 탁 접는 그.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어설퍼 보이는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깔끔한 드랍킥을 봐서 그런가? 그렇죠. 오카다의 전매트가 깔끔한 드랍킥인데 이제 좀 그러기엔 나이가 오카다도 몇 살인데요? 오카다도 이제 30대 중반 아닌가요? 30대 중반이라고요? 오카다가 비교적 어려요. 34살. 오카다가 89년생인가? 34살. 미국 나이로.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카다는 어린 선수예요. 되게 어릴 때 데뷔했어요. 프로레슬링 자체를. 여기 나오네요. 예. 34year. 그러니까 정말 한 데뷔를 그러면은 얘가 언제부터 했던 건? 오카다가 정식 데뷔는 옛날 토르몬, 그러니까 그 드래곤 게이트의 토르몬 스쿨에서 해가지고 인디 때부터 데뷔했으니까 어릴 때 데뷔했죠. 18인가 19인가 그때쯤 데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 2007년서부터 데뷔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15년 차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몸도 많이 본인이 갈갔고. 그게 오히려 제이가 더 어려요. 제이가 29세니까 일본 나이로 하면 30세니까. 그러니까. 제이가 오히려 더 어려요, 오카다보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선역 대 악역,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제이 화이트와 애덤 콜, 그리고 마지막에 난장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왜 오카다가 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도 이렇게 프로메탈럼이나 몇몇 분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도 분유값은 벌어야 되잖아요. 분유값을 벌어야 되긴 하지. 그쵸. 오카다가 이제 곧 출산 이제 휴가가 이제 지원 클라이맥스 끝나면 바로 출산이기 때문에 8월부터는. 그래요. 분유값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작진들도 오카다한테 벨트는 뭔가 주고 싶었는데 얘가 또 지원 끝나면 또 쉬어야 되잖아. 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제이한테 주자로 뭔가 결론을 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니 근데 제 예상에는 그러니까 AW한테 벨트 넘겨도 될 것 같다는 팬들의 아쉬움은 있죠. 예, 저 그 생각이. 애덤 콜이든 핵메리는 상관없으니까. 가져가게 해줘. 뺏겨가게 해줘. 한 명만이라도 이거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약간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구나. 아무래도 지원 클라이맥스에 좀 가까운 느낌? 근데 제가 보기에는 AW에 이거를 줬어도 됐는데 그 부분에서 딱 직감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 건지 순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작진한테 각본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가정이 있다면은 골라 포지션 조정이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예, 애덤 콜도 경기하다가 다쳤거든요. 그렇죠. 슛 부상이 났죠. 이후 애덤 콜이. 예, 실제로 뇌진탕 부상이 나서. 그러면 또 펑크 콜이 난다라는 이런 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바뀐 게 아닐까? 그리고 핵맨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핵맨의 경우에 근데 자기가 신일본에 계속 도전하고 싶다 이런 식을 약간 그런 게 이스크리블시에 나온 걸로 봐서는 이번에 솔직히 좀 개인적인 아쉬움을 좀 미리 지금 거의 끝나가지고 얘기하면 이번에 또 카렌더슨이 이게 좀 네버챔인데 그쵸. 네버챔 경기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들린 얘기 이게 아마 카이로 라일리에게 배정됐던 경기가 네버챔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이로 라일리가 슈프상으로 빠지니까 결국에는 카렌더슨도 출전이 불발된 건데 아마 핵맨 대 카렌더슨을 위한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약간 핵맨은? 그러니까 핵맨은 그냥 내 뺏게 해도 네버챔을 뺏게 하지 IWP를 뺏게 하진 않으려겠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예. 핵맨 아직 좀 기회가 좀 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스위치 블레이드로 제이 화이트가 IWGP 챔피언을 지켜내는 걸로 일단 IWGP는 마무리가 됐고 네. AW 잠정 챔피언 결정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존 목슬리와 타나시로시. 네. 이 경기는 그냥 아쉬운 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1 아쉬운 점. 네. 목슬리도 목슬리고 타나시도 나이는 어쩔 수 없다. 너무 둔탁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경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위치 플레이 전 경기까지는 봤는데 이 경기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러니까 이 경기는 그러니까 너무 앞 경기가 너무 화끈해서 그래서 좀 묻히는 감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목소리 대 타나하신데 드림 매치인데. 근데 그렇다고 못 볼 경기는 아니에요. 못 부린 게 아니었고 재밌긴 했는데 확실히 그 옛날에 우리가 그 한때 그 나카마 신스케랑 막 레슬킹덤에 충돌하는 그 타나시를 생각하면 실망할 것이고 그 옛날에 레슬매니아에서 그렇게 미친놈처럼 굴어대던 디넨브로스. 디넨브로스 딴 놈이구나. 이제 그 레볼루션에서 제리코랑 그렇게 막 하던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은 조금 둔탁해지긴 했다. 이제 애낳고 좀 알코올도 치료받고 하면서 약간 조금 둔탁해진 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전성기 때 생각하면 약간 조금 실망인데 그래도 목소리는 목소리고 타나시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바로 블러드앤 거츠 각본을 풀어내기 위해서 JAS가 깽판을 치는 그 장면. 맞아요. 그건 좀 진짜 아쉬웠다. 그거를 굳이 거기서 풀어낼 이유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패투패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이랬으면은 끝났는데 자 악수하는 순간에 JAS가 우르르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악수하고 그대로 끝냈으면은 이 포비든도가 완전히 얘네들이 친선전이었고 둘의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 매치들 잘 풀어냈다 이건데. 근데 친선전 아니라며. 조용히 얘기했잖아. 친선전 아니라며. 역시 친선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똑같아요. JAS가 갑자기 웬 아니면 해가지고 BCC랑 왜 싸우냐는 거야.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뭐가 되냐면은 포비든 도어도 AW의 하나의 페이퍼뷰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약간 한계 아닌 한계가 좀 드러난. 그러니까 연합전 성격이고 이러면은 그냥 딱 경기 끝나고 뭐 존 목슬리가 피치일갑을 약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고 서로 악수하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뭐 타나하시가 존 목슬리의 손을 들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진짜 깔끔하게 끝났으면은
포비든 도어 잘 봤다. 응. 이건데 갑자기 JAS하고 BCC가 나와가지고 지네들끼리 겁나 싸우는 거를 보고서는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거 AWG라는 자각을 들게 하고 1. 두 번째 니네들 여기서 왜 싸우고 X갈들인데. 이게 왜 아쉬운 부분이냐면 그렇게 해서 물론 목소리도 난투에 참여했지만 그걸 끝낸 거는 클라우디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싸움을 끝낸 거는. 아니 클라우디오가 경기를 끝내고 말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장판을 끝낸 거를. 그냥 난장판으로 끝냈다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은 타나하시가 여기서 묻혀버려. 네. 묻혀버린 결과가 나왔어요. 경기를 그렇게 뭐 둔탁하게 풀어냈다 뭐 이렇긴 했지만 어쨌든 마무리는 타나하시였잖아. 네. 실본으로 따지면. 근데 이 타나하시를 죽인 게 JAS하고 BCC예요. AW 지네들이라고. 연합전이면은 그래도 서로의 에이스들, 서로의 이런 페이스, 아이콘이라 하는 애들이 붙었으면 그냥 그 둘대로 깔끔하게 끝내야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JAS하고 BCC가 왜 나와가지고 그 지랄을 하고 끝내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후에 토니카도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가 그래서 본인도 약간 그런 아쉬움도 그러니까 차라리 펑크 대 타나하시였으면 약간 좋았을 거 이런 약간 아쉬움을 약간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갑자기 펑크 대 타나하시러 가냐고. 그러니까 원래 하려던 매치가 펑크 대 타나하시였어요. 아니 맞긴 한데 펑크 대 타나하시든 목슬리 대 타나하시든 마지막에 그 부분은 진짜 아니었다고. 만약에 펑크 대 타나하시였다고 쳐봐요. 펑크 대 타나하시였어도 지금 이거를 냈을까? 아니요. 그냥 서로 악수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목슬리하고 타나하시가 됐다고 마지막에 JAS하고 BCC가 끝내? 근데 또 제리코하고 타나하시는 악연이 있어요. 작년 도미니언. 그러니까 또 이게 엄밀하면 또 제리코 대 타나하시를 위한 떡밥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네. 왜냐면 타나하시하고 제리코의 악연은 작년 도미니언 때 그때 결국에 이제 오카다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페이메이커 해가지고 페이메이커 나오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아가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팬들도 타나하시 대 제리코를 레킹이라든가 언제든 한번 충돌을 할 것 같다. 한 번 더. 왜냐면 레킹 때도 제리코 대 타나하시 했잖아요. 레킹 때 하고 도미니언 때 충돌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블러드 앤 거츠 때 하든가. 아니 그것도 애매하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사람들 말로 타나하시 대 제리코를 AW가 됐든 아니면 신일보이 됐든 한 번 더 할 수가 있다라는 식의 떡밥으로 결국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된 밥에 좀 마지막에 젤을 뿌린 게 하필이면 아니, 이거야. 제가 아니라 샴페인 뿌린 거죠. 왜냐면 제리코가 샴페인이 있으니까 버블리 있으니까 버블리를 좀 많이 뿌렸다. 상한 샴페인.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JAS와 BCC가 이걸 다 망쳐버렸다. 근데 망쳤다고 하기에는 좀 나쁘진 않았어요. 떡밥은 또 그만큼 또 팬들은 떡밥을 만들어내니까 미국 팬들은 그것마저 떡밥 생겼다고 좋아하는 걸 봐서는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왜 끝낸데 미국 팬들이 또 보기에는 야 또 떡밥 생겼다 이런 걸로 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빼면은 나머지 매치 이번 자체는 괜찮았어요. 포비든 도어 메인 이벤트 나오는. 네 경기 자체는 메인 이벤트가 괜찮았고 뭐 우리가 보기에 그 막판의 난장판은 좀 별로였지만 미국 팬들 보기에 야 또 떡밥 생겼다 와 낄렵 이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 블러드 앤 거츠란다. 포비든 도어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바로 애프터로 이제 블러드 앤 거츠 했죠. 바로 애프터 그러니까 한 줄 요약, 두 줄 요약, 한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일단 현상 유지했다. 챔피언은 현상 유지를 했고요. 챔피언 현상 유지. FTR은 바빠지게 생겼고. 네. 세 번째 AW는 부상 변동이 됐다. 네. 이걸로 포비든 도어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된 거지. 그러니까 AW의 입장에서 데미지가 컸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또 웃긴 게 트리플레하고 CMLL 쪽이 지금 약간 사이가 이거 처음에 연합전이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약간 떡밥이 나왔다가 갑자기 CMLL 쪽에서 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쪽 멕시코 쪽 애들이나 애들 출전 못해 하면서 몇 명이 밴을 먹었냐면은 루슈, 드래곤리 그리고 안드라데 3명이 일단은 밴을 먹었고 거기에 추가로 펜타곤과 레이 페니스가 밴을 먹으면서 그죠. 그 올 애틀란틱 그때 블랙 대 펜타곤은 블랙이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레이 페니스가 이 트위터로 조금 아쉬운 결과다. 이게 뭐 아쉬워 블랙 대 펜타곤 다 괜찮은 경기인데 왜 그러니까 이후에 안드라데가 후에 소속 트윗으로 지금 멕시코 쪽 단체들 때문에 레이하고 나는 이번 포비든 도어를 못 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알고 보니까 그의 이제 미디어 스크럼 인터뷰에서 CMLL 쪽으로부터 좀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토니칸하고 좀 그 제작진들 얘기를 했거든요. 영복스 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 선수들의 부상 즉 펑크하고 브라이언 다니엘슨이 다침으로써 가뜩이나 약간 빈틈이 생겨버린 이 포비든 도어에 거기다가 브라이언 다니엘슨 부상에 카이올라이드 메디컬 팀 그걸로 빠져버렸고 슈프상 등으로 멕시코 쪽에서
선수 못 나가게 제동을 딱 걸어버리니까 이게 된 거죠. 네, 게다가 그러면서 LI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인고블라스라는 이름을 써야 됐던 나이토도 못 나왔고. 네. 나이토 원래 못 같았으면은 나이토도 왔어야 되는 건데 못 나온 거죠. 거기다가 또 오는 날 바로 출국 공항에 도착하자 미국 쪽 신일본 쪽에서 보니까 히로무가 갑자기 고열로 일단 호텔에 계속 남아있는 걸로 결장 처리가 됐고, 이시토모히로도 무릎 부상이 메디컬 팀 사전 체크에서 발견돼가지고 호텔에 있어야 됐고, 그러니까 신일본도 일단 2명 빠져. 신일본 소식은 그게 출혈은 없었어요. 경기를 안 뛰었으니까 여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AW는 경기까지 다 뛰고 부상 병동이 발생했으니 지금 또 이후에 애덤콜 부상, 텍스 부상.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좀 이따가 얘기할 블러드 앤 거츠에서 더 터져 버립니다. 확실하게 이 부상병동이면은 얼마나 크게 작용이 되는지 보여주는 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전체 평가를 듣고 그 다음에 블러드 앤 거츠로 넘어갈까요? 네, 먼저 하세요. 저는 그래도 세 개의 충돌로는 만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세 개의 충돌. 저도 보는 건 만족스러웠다. 보는 건 만족스러웠다. 근데 결과는 안전빵을 찍었다. 안전빵이 아쉽다. 안전빵이 아쉽지. 알겠습니다. 일단